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안티프레질, 복잡계 관련해서 영상이 굉장히 많죠. 신사임당님부터 신박사님까지 안티프레질을 연구하고 그걸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진 못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 제 방식들, 투자나 삶에 있어서 이런 방식들이 안티프레지라고 복잡계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한 6개월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안티프레질이라는 도서를 접하고 그걸 읽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 개념을 알았는데, 지금 신 박사님도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개념이고 실제 삶에서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복잡계 세상에서 안티프레지를 사용하는 그런 몇 가지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항상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다양하겠지만 크게 나눠보면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컨텐츠소득, 사업소득, 보통 이렇게 5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5가지를 왜 분류하냐면요, 내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5가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 내 투자금을 아낄 수도 있고요.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창업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몰빵하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뿌리는데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각자 나눌 수 있는 거죠. 중요도에 따라서. 이 세상은 복잡계 세상이라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르고 언제 어떤 게 하루 만에 바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다고 해도 곱하기 0이 들어가는 순간 나의 자산이 0이 되듯이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1억이 있으면 이걸 적절하게 분산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안티프레질 요소로 여기고 더 나은 넥스트를 위해서 또 다른 거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절대 몰빵 투자, 집중 투자는 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쌓아가면서 거기서 언젠가 나타날 큰 시너지를 기다리는 거, 그거라 생각하고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또 그런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이 인스타를 시작한 거는 저의 이 나중에 넥스트를 그려봤을 때 경제적, 시간적 자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더 쉽게, 더 많은 대중에게 이걸 뿌리기 위해서는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소통의 채널을 내가 계속 키워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창업을 계속하고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고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무언가 계속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생태계 내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중에 그게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생태계를 꾸려놓고 거기서 무언가를 팔아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쉽게 확률을 늘려가서 팔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개를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1개 팔 때 나는 10개를 팔 수 있는 확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의 커버리지를 늘려가고 지금 작게 조금씩 최소 비용을 투자하고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배우고 내가 할 말도 생기고 내 경험도 생기고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도 또 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 그게 제가 지금까지 바랬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 경험치를 쌓기 위한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계속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실패에 굴복하지 말고 그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자.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더 발전할 것이고 어떠한 외부 자극이 오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에 의해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고요.
우리는 지금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더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앞으로 그러면 안티프레질과 복잡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자체가 이 안티프레질과 복잡계를 염두하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네이버에 지금 관심 매물을 한 330개 정도 등록해 놓고 이게 알람 설정을 30개씩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300개 단지지만 300개 단지는 진짜 다 갔다 온 겁니다. 3, 4년 동안. 그래서 이 단지들을 계속 더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300개지만 이 300개에서 금매가 뜰 확률이 만약에 1%다. 근데 내가 만약에 500개 단지를 알고 1000개 단지를 알아놓고 매일 그 리스트를 필터를 한다면 내가 금매를 찾을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계속 보다 보면은 시세가 이제 머릿속에 쭉 정렬이 돼요. 그래서 쭉쭉 스크롤 내리듯이 앱으로 그냥 쭉쭉쭉 보면 돼요. 언제? 출퇴근 시간에 봐도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금매가 떴다. 그럼 바로 전화를 해보고 현장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또 신기한 게 그보다 더 금매가 있을 확률도 높아요. 그런 매물 더 잡으면 좋은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기회를 늘리는 거죠. 확률 싸움이니까. 그리고 배당,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미국 주식도 똑같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총 투자하는 금액이 1억인데 그 중에 주식 투자하는 금액이 만약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에서 또 나누는 거죠. 5천만 원에서 한 20%, 10%는 진짜 최소 비용으로 틀려도 괜찮고 맞으면 대박인 종목들에 투자를 해보는 거죠. 단 주식에 있어서는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무조건 인덱스로 다 갈아타야 되고 평생 모아갈 그런 배당 성장주에 계속 묻어놔야 되는 거. 뭐 창업이다. 투썸을 한다. 그럼 투썸에 투자하는 돈이 뭐 한 3, 4억이면 그 3, 4억을 가지고 이데아를 하나 하고 편의점을 뭐 2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데아를 하나 하고 편의점을 하나 하고 하나는 또 다른 것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개발 압력이 큰 그런 지역에 근생 매물을 싸게 사가지고 투자 비용이 6천만 원 들었잖아요. 그럼 근생 빌라를 사서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걸 다시 상가로 바꿔서 거기서 뭐 다양한 걸 해도 돼요. 뭐 스터디 룸으로 꾸며도 되고요. 공방 클래스로 해도 되고요. 제가 뭐 누군가 강의가 필요하면 강의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어도 되고요. 입지가 만약에 빠지는데 지분이 많아서 내가 이걸 사서 묻어가는 용도다. 그러면은 월세를 진짜 최소한으로만 받고 이런 배달 업무나 이런 스타트업 원하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안 되면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뭔가 해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월세를 받을 게 만약 한 3, 40만 원밖에 안 돼. 인테리어 비용을 한 1000만 원 미만 투자해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망해도 나는 1000만 원이 있는 거지만 잘 되면 내 상가도 좋고 내 현금 흐름도 좋아지는 거고 내 경험도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전제 조건은 뭐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SNS 활동들을 더 늘려서 나의 그 시장 범위를 넓혀가는 거고요. 그때 돼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상품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였죠. 뭔가 먼저 팔고서 이게 안 돼서 마케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를 구축해 놓고 뭔가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계속 나눠서 분산해서 하냐?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똑같아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몰빵 투자를 해요? 지금 뭐 똘똘한 채 투자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복잡계잖아요. 지금 99% 임계점에 다 다다랐는데 1도 올라가면은 터지듯이 이 블랙스완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남이나 뭐 서울이나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먼 사태가 터질지 누가 알았나요? 전조를 아무도 몰랐어요. 터지고 나서 아 이런 게 있어서 터졌구나라는 생각했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위기가 터져서 그게 전 세계로 퍼질지 모르는데 임금 흐름이 받침이 된 투자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망하거나 세상이 망했을 때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망해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현금 흐름은 번지점프에서 뛰든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든 안전 장치를 가지고 내가 뛰어내리는 것처럼 이
현금 흐름이라는 자체가 안전벨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안전 장치가 있으면 정말 뛰기 싫겠지만 뛰지 못하는 법은 없는 거잖아. 뛰어내려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현금 흐름이라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이 내가 계속 투자를 해서 이 자산 규모만 확대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집값도 그냥 월 현금 흐름의 1%, 그리고 나의 순 자산도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현금 흐름을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중,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요 정도일 때 현금 흐름이 요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 현금 흐름을 더 키워야 되는 상황인지 자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지 그 수준을 정해놓으면 되게 좋다는 거죠. 내 현금 흐름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20억까지는 늘려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현금 흐름에 더 욕심이 많으면은 20억까지 가기보다 우선 현금 흐름을 한 500만 원 더 늘려놓는 그런 투자를 하면 어떨까?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투자도 그렇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안티프레질, 이 복잡계 이 두 가지를 잘 겸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나은 영향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